이번 방송에서는 이런 말을 던지고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낙찰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리고 낙찰자는 이길 수밖에 없고 낙찰자를 보호하는 모든 법률이 규정되어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그래야 안심하고 낙찰을 받을 수 있겠지요. 네네. 낙찰을 받았는데 명도를 못 받으면 네. 큰일 나지요. 네. 네. 법률에서 낙찰자가 명도를 할 수 있는 모든 법률이 규정되어 있죠. 네, 그렇지요. 네. 근데 낙찰을 받고 나서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해요, 사람들이. 못 내보면 어떡하나. 근데 뭐 조금 지연은 될 수 있어도 어떻게든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게 법률적으로 다 규정이 되어 있고, 또 낙찰자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낙찰자가 잘못이 있나요? 잘못 없지요. 잘못 당연히 자기 법률 평가해가지고 네, 돈 내고 물건을 산 셈인데. 그죠. 정당한 대가를 주고 받은 거잖아요. 공정한, 어떻게 보면 더 공정한 경쟁을 하고 들어오신 거죠. 네. 그래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그러진 않다. 그래서 이제 제 방송을 듣고 그냥 믿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된다. 명도를 하기 전에 낙찰자는 보통 뭘 보내죠? 내용 증명 보내나요? 그렇죠. 뭐 내용 증명 이제 보내죠. 나가달라는. 네네. 네. 내용 증명을 보통 굉장히 독하게 써서 보냅니다. 그래서 저는 낙찰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독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다 써서 보내라. 그냥 이거 법률 조치를 취하겠다. 왜냐면 어차피 그 정도까지 가야지 나가거든요. 좋게 얘기해서 나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싹 해서 내보내면, 그래서 내용 증명을 보내면 보통 뭐가 오죠? 전화가 옵니다. 전화. 네. 전화가 와요. 그래서 임차인들 전화 와가지고 따지기 시작하죠. 네. 왜 일단 내용 증명을 보내고 난리냐 이러면서 이제. 내 화도 꺼가지고 좋을 일 있을 것 같냐 이런 식으로.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온갖 욕설과 이제 그 협박이 난무하는데 협박은 범죄죠. 그렇죠. 협박죄라는 게 있지요. 공갈죄, 협박죄 뭐 그런 게 있지요. 예.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딱 했더니 그분이 딱 전화가 오셔가지고 이런 말을 합니다. 아, 여기는 내가 건물에 대해 되게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위반 건축물도 많고 방 쪼개기도 돼 있는 거 다 알고 그래서 이것도 신고도 할 거고 그리고 다 철거해버리고 나갈 거다. 이런 온갖 협박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법에 정확하게 협박죄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협박을 당해보신 분들은 알죠. 협박당하면 생각보다 굉장히 두렵습니다.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고. 그래서 이걸 잘 녹취를 해놓으면 돼요. 잘 녹취를 해놔서 준비를 해놓으시면 되고.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아, 나 이 건물을 다 철거해버리겠다. 철거해버리지 않으면 내가 조금씩 깨부시고 나가겠다. 이런 협박을 합니다. 잔금을 납부하기 전이에요. 이전 등기를 받기 전이거든요. 네. 근데 저 단순히 그냥 이제 낙찰만 받은 거죠. 그럼 아직 내 물건은 아니네요. 네, 네. 저희 물건은 아니죠. 그렇지만 그러니까 내 물건도 아니니까 임차인은 그 건물을 부셔도 되나요? 부시면 무슨 죄에 해당되죠? 임차인이 부수면 내 소유는 아니라도 지금 채무자 본래 소유자가 있을 테니까 손괴죄가 될 거고 집주인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면 네. 내 물건인데 내가 부숴버리겠다 네. 이렇게 하면 네, 그것도 죄가 되지요. 되죠. 네. 그 권리행사 방해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형법 3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타인이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그것을 이제 손괴 같은 걸 하면은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이 돼요. 그죠? 그렇죠. 채무자가 네, 내 집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내 집이란 말입니다. 네, 네. 저당권자가 담보권을 취득했는데 그걸 그냥 부숴버리면 네. 내 물건이라고 내가 마음대로 부숴버리면 저당권자는 저당물을 잃게 되지요. 그렇죠. 저당권자 권리 네, 침해하는 거죠. 그래서 권리 행사 방해가 되죠. 네, 아무리 자기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판례에서도 다 인정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위가 다 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행위를 한다고 그러면 또 얘기를 해주면 돼요. 넌 협박죄에 해당이 되고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이 되고 난 증거를 다 모아놨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한 사건에서도 그 임차인이나 소유자가 화가 난다고 부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다가구 건물인데 그 아래를 부셔가지고 물이 새게 만든 거예요. 그래, 바닥을 부순 모양이지요. 네. 화장실을 부셨어요. 네. 화장실을 부셔가지고 물이 새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된다. 그래서 형사 고소를 들어갈까 뭐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당연히 들어가셔도 되겠죠. 죄에 해당이 되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조치가 있습니다. 이것도 법적으로 다 규정이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부동산 관리 명령을 신청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낙찰을 딱 받고 잔금 내기 전이라도 어떤 그 훼손이 있을 것 같고 훼손이 진짜 실제로 있으면
부동산 관리 명령을 신청하면 돼요. 그러면 점유율도 뺏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관리 명령에 대해서는 다음 방송에서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방송에서는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형사 고소장을 내면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진행이 돼요. 상대방은 상당한 압박을 느낄 수 있고, 부동산 관리 명령이라는 것도 신청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전화가 옵니다. 또 전화가 와서 이제 임차인들이 가장 많이 주장하는 게, 나는 지금부터 유치권을 행사하겠다. 생각해보니까 내가 여기에 공사도 많이 한 것 같고 이것저것 많이 해가지고 나는 오늘부터 유치권을 행사하고 팻말을 걸어 놓겠다. 그래서 유치권은 너희한테 주장을 할 수 있으니까 나는 주구장창 이걸 점유하겠다라는 주장을 또 합니다. 이때 유치권이 성립이 되나요? 요건이 맞아야 되겠지요. 그렇죠. 저 경매 시작되기 전에 유치권 점유를 확보해야 되고 채권 변제기도 도래하고 등등 그런 지난번 얼마 전 방송에서 뭐 그에 다룬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유치권이 생각보다 그렇게 쉽게 성립하지는 않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경매가 진행될 때 법원 기록상 아무리 봐도 유치권을 신고한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없는데 경매 개시 결정 이후에 뭐 갑자기 유치권이 뭐 있다. 거의 성립이 안 됩니다. 그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뭐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경매 방해죄라는 게 있습니다. 경매 입찰 방해죄가 있는데 판례에서도 허위의 공사대금 채권으로 경매 신청 과정에서 유치권 신고한 자에게 형법상 경매 방해죄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경매를 방해하기 위해서 경매 유치권을 가짜로 신고를 하면은 경매 방해죄에 의해서도 처벌을 또 받습니다.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규정들이 또 많아요. 그리고 허위 유치권자한테는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를 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된 판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잔금을 내고 이전 등기를 쳐서 제 소유가 됐습니다. 그때 또 이거를 부시겠다고 그러고 부시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로 이제 재물손괴가 되겠지요. 그쵸. 남의 물건을 부쉈으니까. 네, 그때 남의 물건을 부신 거기 때문에 재물 손괴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모든 걸 다 녹취를 해놓고 모든 증거를 다 가지고 있고 다 모아놓고 형사 고소장을 딱 써가지고 고소장을 이제 경찰에 제출하기 전에 임차인을 만나서 조곤조곤 설명을 하면 돼요. 조곤조곤 설명을 해서 이런 죄가 해당이 되고 판례도 보여드리고 형법 조문도 딱 보여주고 딱 이렇게 하면은 차근차근 읽어보면은 임차인이 그 다음에 얼굴이 좀 빨개집니다. 빨개지시면 그때는 고소장을 굳이 제출을 안 하더라도 해결이 되겠죠. 그렇겠지요. 네. 얼굴이 빨개질 정도면 해결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 방송을 좀 마무리하면 낙찰자는 죄가 없다. 그리고 낙찰자는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지 어차피 명도 이 싸움에서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낙찰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률 규정은 충분히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 이번 방송의 핵심입니다. 네, 네. 많이 배웠습니다. 네.